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뭐 댓글 남겨달라 이렇게 했더니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제가 처음에는 미국 간호사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외호주 간호사로 바꿨는지, 그러면서 영어 준비를 어떻게 했고 제 회화 실력이 어느 정도였고, 뭐 와가지고 제가 뭐 인계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지금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느끼는,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점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쇼츠로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막 길게 찍고 올리니까 자주 못 올리게 되는 것 같아서 쇼츠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썰들이나 이런 거 좀 올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지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각한 썰과 뭐 너무 이렇게 완전 지각한 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이제 지각 한번 했어가지고, 그때 그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식리브를 또 써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식리브 쓸 때 뭐 어떻게 쓰는지, 또 한국이랑 다른 뭐 시스템 같은 것들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짧게 그런 썰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막 쌓아놓고 길게 얘기하려니까 편집도 뭔가 애매하고 제목 이렇게 주제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쇼츠로 간단하게 올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기계치고 좀 제가 또 요새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좀 쇼츠는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올리는 게 낫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간호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간호학과 갔던 것도 사실 좀 해외 간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간호학과를 갔던 거라서,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 간호사가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살짝 이제 입시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야흐로 한 2016년 겨울이네요. 제가 17 수능을 봤죠. 그리고 이제 17이 사실 불수능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고 제가 완전 망해가지고 펑펑 울었죠. 그래서 채점을 하고 완전 펑펑 울었는데 제가 한 평균 3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완전 펑펑 울고 했지만, 저는 진짜 재수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 짓을 1년간 다시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재수는 못하겠다, 그 짓을 다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 엄마가 간호사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영어 준비를 하고 뭐 잉글렉스 치고 해가지고 미국 간호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듣고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그럼 나 미국 간호사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간호과를 지원을 해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 간호사를 할 생각으로 간호과를 사실 갔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간호과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때는 요새처럼 이렇게 막 학과 브이로그, 요새는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요새는 그런 브이로그 진짜 많이 올리시는 대학생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뭐 과제는 어떤 거 하는지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 것들도 진짜 다양한데,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딱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간호과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때 약간 좀 멍청했던 건지, 이제 워낙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입시 생활할 때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진짜 그런 줄 알고 좀 바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대학 가면 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뭐라고 했냐면, 막 저희 집에 이제 제 방에 가구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제 방에 가구를 쓴 거라서 이제 가구를 바꾸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배치를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럼 책상은 여기 놓고 뭐 침대는 새로 사면 여기 놓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왜 책상 버리면 안 돼? 대학교 가서 왜 공부하니?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안 하는 줄 알고 책상 왜 거기다 또 책상 버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줄 알고, 그만큼 약간 진짜 그 말을 진짜 곧대로 믿은 거죠. 대학 가서 놀아라, 진짜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이제 대학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약간 그렇게 진짜 곧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바보 같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 가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간호과 가니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간호과 친구들. 그래서 저는 차마 이제 성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인생 최악의 성적을 간호과에서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생 때 되게 공부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진짜 완전 거의 진짜 학기 말이 될수록 거의 공부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본 친구들은 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진짜 열심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대학생 때. 하라는 간호학과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저는 영어 공부하고 막 제가 유럽 여행도 막 이제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이제 뭐 독일 여행 갔다 오면 독일 막 이제 역사나 문화 이런 게 너무 막 관심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언어에 그 나라를 어쨌든 좋아하다 보면 그 나라의 언어부터 이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독일어 인강 듣고 또 막 갑자기 막 프랑스어 인강 과외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 과외 받고 막 그때 스페인어도 막 공부하고 스페인어 인강 끊어가지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대학생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대학생 때 저는 언어 공부 막 역사, 사실 그쪽이 제 관심사긴 해요. 다른 나라 언어, 문화, 역사 이런 거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간호학과 공부하는 거 맨날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간호학과 뭐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는 좀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라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스트레스는 받았어요. 그래서 워낙에 빡세니까 학과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간호사를 할 생각으로 간호과를 갔던 거니까, 이제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IELTS 학원을 다녔었어요. IELTS 학원 집 근처에 갈 수 있는데 알아보고 끊어가지고 IELTS 학원을 다녔었고, 좀 그냥 큰 유명한 대형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오는 진짜 그런 집에서 갈 수 있는 곳, 이제 IELTS 학원 등록해가지고 갔었고, 그때 IELTS 하면서 전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교육과정만 저는 밟아왔었고, 뭐 유학 간 적도 없고, 진짜 어릴 때 영어 유치원 갔던 게 다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냥 쭉 한국 완전 교육과정을 초중고를 다 밟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육과정은 사실 영어가 이렇게 진짜 언어로서의 영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수능을 잘 치기 위한 그런, 어쨌든 모의고사 그 지문을 풀고 이제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진짜 영어 공부잖아요. 진짜 약간 과목으로서의 영어지, 언어로서의 영어를 한국 입시 과정에서는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IELTS 학원을 처음 갔는데, 언어로서 진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운 게 아니니까, 처음 IELTS 학원 갔을 때 저는 라이팅 스피킹 수업이 진짜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리딩 리스닝을 맨날 하던 건데, 맨날 어차피 하던 거잖아요. 지문 읽고 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익숙한 과정이니까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괜찮았는데, 라이팅 스피킹은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에세이 쓰는 거를, 영어로 에세이 쓰는 거를 뭐 한국 입시 솔직히 교육과정에서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맨날 모의고사 지문 풀고 막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풀고 이러는데, 제가 뭐 에세이를 써봤겠어요, 뭐 스피킹 수업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팅 스피킹이 되게 좀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적응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첫 수업 시간에 IELTS 선생님이, 지금도 연락드리거든요. 제가 IELTS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쨌든 IELTS 선생님이 저한테 첫 수업 시간에, 스피킹 시간에 너 왜 IELTS 공부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질문에도 대답 제대로 못했어요. 왜 내가 IELTS 수업 들으러 왔는지도 제대로 이렇게 문장으로 깔끔하게 딱 설명, 그렇게 또 말 못할, 그렇게 대답도 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팅 스피킹이 좀 힘들었고, 근데 리딩 리스닝은 처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리딩 지문 같은 거 풀 때 어쨌든 그게 모의고사나 뭐 어쨌든 수능의 그 지문들이 전부 다 워낙에 뭐 논문이든 어떤 다른 글이든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려고 어쨌든 좀 변형을 시킨 글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문도 짧고. 근데 IELTS 지문은 되게 다르거든요. 진짜 어떤 약간 글의 어떤 책의 뭐 서론이나 어떤 칼럼, 신문 기사, 뭐 논문, 뭐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데서도 막 그대로 발췌해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신문 기사들, 뭐 책의 뭐 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서 글이 진짜 길긴 하거든요. 진짜 몇 문단짜리이고 다 그렇긴 한데, 길긴 한데 저는 IELTS 리딩이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수능 지문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지문들이 아니라 진짜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가져오니까 진짜 길긴 하거든요. 길긴 해도 이게 뭔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술술 잘 읽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읽다가 뭐 단어 한두 개 아니면 문장 한두 개 뭐 이해 안 가는 게 있어도 어쨌든 워낙에 글이 기니까 그런 한두 문장 정도 놓쳐도 대충 흐름이 있잖아요. 길게 쭉 흐름이 있으니까 뭐 한두 문장 정도 이해 안 가도 이제 대충 무슨 말 하려는지는 파악이 되고, 그래서 좀 리딩 지문 푸는 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ELTS 처음에 딱 리딩 리스닝 수업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제가 워낙에 그 이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IELTS 리딩 리스닝 수업 하면서 진짜 재밌었고,
처음에 라이팅 스피킹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이 수업 수강을 듣고 한 달짜리 코스였거든요. 대학생 보통 방학이 두 달이니까 저는 한 달 수업 듣고 한 달 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 그렇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처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2, 3학년 넘어갈수록 실습을 방학 때 계속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달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거의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두 번째 IELTS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는 좀 라이팅 스피킹 수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IELTS가 워낙에 이제 파트도 4개 있고 시험 시간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마 제가 라이팅 스피킹은 좀 이 유형 자체 적응하고 막 이제 좀 또 이 라이팅 안에 파트가 나눠져 있고 스피킹 안에도 이제 파트별로 유형이 다 있으니까 그런 유형들이 처음에 아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파악한다고 이제 처음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번째 IELTS 수업할 때는 하러 갔을 때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라이팅 스피킹 수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리딩 리스닝 이제 슬슬 약간 좀 익숙해짐을 넘어서 이제 살짝 약간 이제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 풀고 하는 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했는데, 라이팅 스피킹 수업이 두 번째 수업할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2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인가 겨울방학 때인가 제가 한번 IELTS 시험을 쳐봤었거든요.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쳐봤을 때 이제 그때 오버롤 7.0 그때 나왔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쳤냐면 한번 제가 6.0 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을 이제 6.0 반이니까 있지 6.0, 오버롤 6.0이 넘으면 이제 시험비를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학원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험 쳐보고 환급 받자 이런 목표로 이제 준비했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오버롤 7.0이 나와서 시험비 환급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IELTS 수업을 개인적으로 들었던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IELTS 하면서 좀 되게 영어의 재미도 느끼고, 이게 영어가 진짜 이게 언어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계속 입시 그런 영어를 배웠었으니까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영어가 그냥 과목, 그냥 국영수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고, 그냥 그렇게 소통으로서의 그런 언어라는 생각을 진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IELTS를 하면서 이게 진짜 언어구나, 진짜 소통을 위한 그냥 언어구나 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좀 재미도 많이 느끼고 영어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IELTS를 하면서. 그래서 좀 열심히 했죠. IELTS 공부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도 있고, 또 제가 해리포터를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항상 투지폰을 썼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딱 바꾸면서 유튜브로 이제 각종 영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로 그래서 해리포터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아마 각종 진짜 배우들 인터뷰 영상, 뭐 NG 영상, 뭐 비하인드 영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들 관련된 영화 관련된 영상들을 진짜 그때 유튜브에 있는 진짜 해리포터 관련된 영상을 거의 다 봤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귀가 더 안 뚫려 있는 상태였겠죠. 그때는 막 이제 곧 수능 막 친 직후였으니까. 근데 그냥 해리포터 좋고 막 그 배우들이 좋고 하니까 그냥 막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도 한데 그냥 막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저런 영상들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본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그런 IELTS 공부하고 유튜브로 영어 관련된 영상 진짜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영어가 좀 많이 늘기도 했고 좋아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를, 그래서 전 영어 공부하고 이제 다른 외국어 공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이제 간호학과 다니다가 중간에 방학을 2달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IELTS 다니고 한 달 일제 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학 때 저는 IELTS 수업을 하러 가면 그때가 진짜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간호학과 그 학기 중에 그 하는 공부는 사실 이제 완전 제 관심사의 그런 분야의 그런 학문은 진짜 아니거든요. 간호학이. 근데 그렇게 진짜 제가 관심이 없는,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막 억지로 하다가 딱 IELTS 수업 들으러 방학 때 이렇게 가면 너무 속이 진짜 너무 딱 뻥 뚫리고 진짜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방학 때 여행도 가보고 다른 나라 뭐 언어 문화 배우고 역사도 막 그런 역사 유튜브, 세계사 유튜브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간호학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방학 때 이제 진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를 막 알아보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간호사를 그때 생각을 하면서 IELTS를 계속 IELTS 공부를 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틈틈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경력을 한 1, 2년은 쌓고 어쨌든 해외로 갈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일단 취업을 하고 일단 국시치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일을 하면서도 그때도 미국 간호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주가 이제 확 열린 거죠. 이제 저는 항상 조금 해외 간호사 워낙에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온갖 이제 구글이든 네이버든 진짜 온데간데 항상 약간 미국 간호사, 호주 간호사, 뉴질랜드 간호사, 영국 간호사 막 진짜 온갖 간호사 해외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게 정보 구하려고 진짜 온데간데 항상 그런 걸 찾아봤었어요. 해외 간호사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중간에 호주 간호사 이렇게 딱 쳤는데, 그러니까 저의 약간 루틴이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저는 다 쳐봐요. 그래서 약간 평소처럼 이제 호주 간호사 이런 거 쳐봤는데, 근데 딱 갑자기 OBA 과정, 이렇게 면허 전환 과정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에 한두 개씩 딱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보가 지금처럼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튼 제가 그 준비 과정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서 호주 간호사 괜찮은데? 하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더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미국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일단 무조건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바로 호주로 준비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저는 PT 점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바로 PT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일하면서 저는 거의 한 달? 3, 4주 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준비했고 바로 점수 나와가지고 바로 제출하고 이렇게 슥슥 됐죠. 근데 제가 PT 점수 그렇게 한 방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대학생 때 제가 그 공부했던 IELTS가 좀 바탕이 많이 됐던 게 그게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ELTS 하다가 PT 하다 보니까 진짜 금방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IELTS는 진짜 훨씬 점수 따기가 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그렇게 공부해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어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PT로 이렇게 넘어와서 해보니까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PT는 오히려 근데 IELTS는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재밌고 진짜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다면, PT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입시 영어에 가깝지 않았나. 약간, 그러니까 물론 입시 영어보다는 훨씬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재밌게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PT는. 막 공부하면서 막 재밌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제발 빨리 한 방에 점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나와가지고, 그랬고 제가 또 PT 그거 친 후기도 블로그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T까지 치고 이제 출국 날짜까지 다 정해진 뒤에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영어 회화 실력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화 학원을 가서 저는 일단 제일 높은 반에 갔었고, 근데 거기서도 같이 수업 들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었거든요. 와, 진짜 막힘없이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외국인 선생님들도 되게 이제 워낙에 학생들을 이제 수업을 하신 선생님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개떡같이 말하는 게 좀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면 여기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뭐 다른 간호사들, 의사, 그리고 약사, 진짜 정말 다양한 직종들도 다 같이 일을 하고, 또 환자 보호자분들 한 번씩 보호자분들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한국의 그런 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은 보면 약간 이게 진상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회화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제가 똑같이 말해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 영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기 직전까지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하는 건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회화 실력을 정말 많이 끌어올려서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제일 좋은 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약에 아는 호주 간호사, 진짜 호주 현지 간호사 친구를 어떻게 사귀게 되시면 그 친구랑 이제 주기적으로 만약에 영상통화나 전화나 이렇게 하면서 호주 학생한테 조금 귀가 뚫린 상태로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영어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오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진짜 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사실 뭐 진짜 막 천국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한국보다 낫죠. 한국보다 낫지만 간호사 일은 제 생각에는 막 어느 나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고 한국이랑 진짜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은 뭐 IV 약을 하나 줄 때도 뭔가 다르고 약 이름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의학 용어도 다르고 어쨌든 시스템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영어에까지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인계를 받을 때도 얘가 뭐라고 하는지 거의 못 알아듣고 이제 보호자 환자랑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인계를 줄 때도 내가 인계를 주는데 이제 막 말이 막 잘 이렇게 줄줄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에서 막 스트레스를 거기다가 플러스로 엄청 많이 받게 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간호사 일이라는 게 저희가 뭐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말을 준비해서 회의에 가서 막 회의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막 그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막 일어난 일들도 많고 순간순간 한국에서도 솔직히 막 진짜 코드블루 터진다거나 그런 응급상황 생기면 한국어로 말한 상황인데도 막 약간 멘붕 오는데 무슨 그런 시시각각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데 그걸 또 영어로 막 다 얘기를 하니까 영어가 조금 만약에 안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진짜 영어를 정말 내가 올릴 수 있는 회화 실력 끝까지 진짜 최대한 올려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정말 좀 순간순간 이렇게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툭 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그러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준비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툭 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올 정도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듣는 것도 호주 드라마 같은 호주 오실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주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고 막 이제 악센트 같은 것도 좀 익숙해져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제가 본 거 블로그에 후기 올린 적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호주 슬랭 같은 것도 좀 나와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 도움도 됐고 그리고 H2O 무슨 드라마 H2O라고 뭐 있어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 뭐 봤던 걸 딱 기억이 나가지고 쳐봤는데 호주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호주 악센트 좀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만약에 출국 날이 다 돼 가시면 저는 병원에서 쓰는 용어, 임상 용어 같은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쓰는 그런 회화, 병원 회화 같은 것들도 많이 조금 올려주시는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요새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선생님들 많아서 저도 블로그에 이렇게 후기 썼던 적 있는데 병원 임상회화 뭐 코스인가? 그거 저도 수업 들어가지고 그 자료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써먹고 있거든요. 그거 자료에 있는 그런 회화 문장들 보면서 써먹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같은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시고 영어를 정말 최대한 많이 어쨌든 준비를 해와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것들 블로그나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450시간 그 면허 전환이 되는 그 조건이 450시간이니까 최소 450시간만 채워가지고 와서 일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경력을 내가 빵빵하게 뭐 2년 이상 쌓던지 아니면 얘가 영어를 진짜 미친 듯이 잘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영어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영어도 완전 회화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경력도 지금 애매하다. 경력도 몇 개월이고 그렇게 빵빵하지 않은데 근데 해외 나가고 싶다. 그럼 와서도 힘들 거예요. 와서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사실 어떤 좀 규모가 큰 병원에 가려면 경력이 빵빵해야 되는데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 당연히 큰 병원에서는 채용을 더 하고 싶어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경력이 많이 없으면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이지드 케어나 널싱홈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에이지드 케어나 널싱홈에 가면 서포트나 그런 교육 시스템이 부족할 거예요. 좀 큰 병원들보다는. 그래서 교육 간호사라든지 서포트 널스라든지 그런 좀 서포트 인력들이 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규모가 큰 병원들보다는. 그럼 적응하는데 또 힘들겠죠. 근데 난 영어도 부족해. 그럼 적응하는데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무조건 해외 가면 다 잘 풀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에서 본인도 사실 스스로 근데 느껴지실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게 약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좀 느껴지실 텐데 약간 나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나 아직 영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사실 경력이 조금 더 있어야 가면 일하는데 좀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아마 스스로 조금 느껴지실걸요? 근데
일단 근데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너무 이해합니다. 한국이 워낙에 병원 워낙에 힘드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요. 저도 진짜 그냥 막 나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한 반년? 1년 안 됐을 때도 진짜 너무 나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블로그에 선생님들한테 막 저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진짜 영국 가시거나 뭐 미국 가신 선생님들 막 댓글에다가 막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뭐 1년 있으면 될까요? 2년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한 2년, 만약에 저 동생은 없지만 만약에 동생이 있다. 근데 동생이 오고 싶어 해. 그러면 저는 일단 2년 쌓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2년은 경력 거의, 아니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사이는 쌓고, 근데 2년이면 좋겠죠. 왜냐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호주에서는 보통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있어야 워크 비자를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미리 그 셀프로 신청할 서포트, 병원의 서포트 없이 혼자 셀프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뭐 영주권 아직 없어, 뭐 비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오려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병원에서 그 비자 서포트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2년 있는 상태에서 오면 그 비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병원에서 그게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급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와서도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낫겠죠. 영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경력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눈치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또 몸이랑 머리랑 같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2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비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일을 하시는데 적응도 훨씬 나으실 거고,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덜 되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적응이 더 나은 부분들이 있겠죠. 경력이 막 450시간 있는 분들보단 2년 있는 경력이 훨씬 도움은 되겠죠, 적응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마 취업하기도 훨씬 나으실 거예요. 취업하시기에도 좀 더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저는 좀 큰 병원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한 병원에 진짜 서포트하는 인력이 진짜 많고, 한 병동마다 이제 서포트 인력이 진짜 많고, 제가 플러스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듯이 지금 신경과 픽스돼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호사를 도와준 서포트 인력이 있고, 저희 과에 제가 옛날 신경과면 저희 옆에 신경외과가 있거든요. 근데 신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교육 간호사들 인력도 빵빵하고, 그렇게 계속 서포트를 좀 해주는 인력들이 많은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규가 적응하기에. 그리고 신규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막 이렇게 교육도 한번 했었거든요. 옛날 그 NS 신규들 저 포함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서 막 교육도 하고 막 실습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신규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널싱홈이나 아이지드 케어 가면 그런 교육이 좀 덜 할 수가 있고, 안 그래도 저희는 처음 가서 적응을 하는데 시스템도 잘 모르는데 약간 그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육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설명해주고, 뭐 일하면서 뭐 힘든 거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는 약간 간호사 이렇게 직원들 케어해주는 그런, 약간 서포트해주는 그런 지원 복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힘들면 그거 지원해서 거기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힘들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간호사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신규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약간 좀 든든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쉬는 시간에 저희 브레이크 타임에 스태프룸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얘기 막 하고, 밥 먹으면서 애들끼리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그 널싱홈에서 일을 했던 친구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널싱홈에는 어떠냐면 막 환자를 막 30-40명 이렇게 막 보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널싱홈에 처음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한테 막 약 다 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30-40명분의 약을.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약이 한 봉지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아침 약 다 하면 딱 약국에 저장돼서 올라와서 봉투에 담아서 그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약을 하나하나 까가지고 작은 약 컵에 넣어서 그걸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걸 30-40명을 하면 진짜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한테 그냥 너 이거 30-40명 다 돌리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전날에, 다행히도 그 전날에
그 널싱홈에서 일을 했었는데 첫날에는 그 다른 같이 일했던 간호사가 이거 40명 많으니까 20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20명씩 약 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른 애는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너 40명 다 돌리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제는 그렇게 안 돌렸는데 왜 나 오늘 40명 이렇게 40명을 나 혼자 어떻게 다 하냐, 어제는 그렇게 반반했었다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그럼 반반 나눠서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 듣고 있던 다른 애가 나도 널싱홈 갔을 때 나한테 다 시켜가지고 내가 30-40명 약 다 돌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서포트나 그런 시스템 같은 데서 여러분이 적응할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진짜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하면 툭 치면 하고 싶은 말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제 할 말도 딱딱하고 내가 불만 있는 점들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따다닥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영어에 자신감이 좀 없으면 그런 걸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하는 것도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매니저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쨌든 한국에서 간호사로 경력서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진짜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경력이 좀 2년 이상 빵빵하게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여러분이 와서 좀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적응을 하시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난 너무 그래도 한국이 싫다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말리겠어요. 또 말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근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어쨌든 그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력 없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대답을 해드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올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이런저런 올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쇼츠로 찍으면 빨리빨리 올릴 수 있어서 쇼츠로 간단하게 빨리빨리 찍으면 썰 같은 거는 좀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아무튼 끝!